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음성학과 의문론 수업을 담당하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음성학과 의문론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주제는요, 바로 우리말 음소의 설정과 분류에 대한 그런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IPA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는데요. 국제음성기호 IPA를 공부하시고 나서 오늘 배우실 건 뭐냐면 좀 더 이론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IPA에 대한 자음과 모음을 학습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러한 것들,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명을 하는데 도대체 이 음소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음소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음소라 함은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음소의 기준들에 대해서 네 가지 기준, 즉 최소 대립대 자유변이가 무엇인지, 상보 분포가 무엇인지, 음성적 유사성이 무엇인지, 동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듣게 되면 적어도 음소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갖추셔야 될 겁니다. 갖추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저와 함께 수업을 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 중에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바로 IPA라고 하는 국제음성기호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자음을 명령하는 방법과 IPA 자음 모음 표기법, 이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 자음 명명법은 우리말로 보시면 조음 위치를 먼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성 유형, 그래서 좋은 방법 이렇게 오신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소리들, 예를 들면요, 자, 요런 것들, 요 비읍 소리들, 얘는 IPA로 쓰시면 어떻게 쓰나요? 요렇게 쓰는 IPA로 가정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읽습니까? 명명법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은 위치가 먼저 오니까요. 자, 양순, 그 다음에 발성 유형, 유성이냐 무성이냐. 자, 이 표시는 무성이었어요. 양순 무성. 자, 좋은 방법은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양순 무성, 파열음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순 무성 파열음. 요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셨던 거고요. 자, 영어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배우셨던 거 뭐가 있나요?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었죠. 예, 제가 뭐 일일이 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고요. 결국은 IPA 기호 자체가 새롭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거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무성이냐 유성이냐에 따라서 좋은 위치와 방법이 동일하더라도요. 유성이냐 무성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좀 잘 외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배우셨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말에 대한 모음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지난 시간 모음 보시면 전설평순 고모음 이 모음부터 후설평순 중조모음 어 모음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IPA를 왜 배웁니까? 왜 배웠나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 간략전사를 IPA로 전사하기 위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금 다시 복습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고민 끝에 요런 거 뭐 굳이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나씩 볼게요. 자, 요 표시는 양순 무성 파열음, 요 밑에는요. 양순 유성 파열음. 이런 것들을 배우셨죠? 자,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좀 넘어갈게요. 치경 무성 파열음, 치경 유성 파열음. 요 표시는요. 영국의 무성 파열음,
그 다음에 영국의 유성파열음, 치경유성 비음, 영국의 유성 비음이 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이에요. 자, 요거 R은 되게 중요하죠. 리을은 치경 탄설음 있고요. 자, 경국의 영국의 마찰음, 그 다음에 성문 마찰음, 그 다음에 치경 설측 접근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음은 전설평순 고모음, 전설평순 중저모음, 네, 전설평순 중저모음, 전설평순 저모음, 중설 중모음, 후설평순 고모음, 후설 원순 고모음, 후설 원순 중고모음, 네, 후설 평순 중저모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고민 끝에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아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실제 발음되는 대로 간략 전사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쓰임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단어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연습하라고 제가 말씀만 드렸던 이 단어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언어 발달 이런 것도 네, 만약에 IPA를 쓰신다면 언어 발달로 쓰셔야 되는 거죠. 언어 발달. 네,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쓰시나요? IPA를 쓰신다면 자, 어떻게 씁니까? 혹시 저만이 쓰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쓰셔야 돼요. 자, 너, 발달, 발할 때 어떻게 P자 표시를 써야 되나요? B자 표시를 써야 되나요? 한 단어 내에서 어중초성이니까 네, B로 써야 돼요. 이거는 딸할 때 어떻게 합니까? B로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경음이죠. 그러니까 요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언어 발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불안한 게 저만 쓰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같이 연습을 하셔야 실제로 늡니다. 자, 많은도 마찬가지죠. 많은 한번 해볼게요. 많은 네, 많은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다? 발음되는 대로 일단 한번 전사를 하시고 그걸 IPA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집에 오다도 마찬가지죠. 집에 오다. 자, 집에 오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배할 때 어떻게 써야 되나요? P인가요? B인가요? 네, 당연히 B가 되겠죠. 네, 배 할 때 배 오다 할 때 네, 오다 다 할 때 어떻습니까? 네, 역시 유성음으로 써야겠죠. 집에 오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집에 오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언어학 개론도 한번 볼게요. 언어학 개론보다 보통 언어학 개론으로 많이 써요. 언어학 개론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실제 발음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IPA도 좀 틀리게 되겠죠. 보통 언어학 개론으로 발음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언어학 개론도 너 하케론 할 때 H로 써야겠죠. 케론이죠. 하케론 케론이라 발음했다면 이 사람은 자 K인가요? G인가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을 네 K로 쓰셔야겠죠. K라고 돼 있으니까 언어하 K니까 히읗자 붙여야겠죠. 자 론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당연히 론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어떻게 좀 또 일주일 만에 보시니까 좀 어렵죠. 예,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 계속 연습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소리 어때요? 말소리. 네, 이제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 하셨으니까. 자, 말소리. 말소리로 발음돼도 되고 말소리도 돼요. 자, 말소리로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걸로 했다고. 말소리로. 리 할 때는 역시 요거 말소리 요거죠. 네, 말소리. 네. 자, 제 이름이죠. 변혜원. 자, 변혜원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 이중모음에서 안 배웠어요. 원은. 그래서 요거는 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중모음을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중모음하고 변이음을 배울 텐데 다음 시간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셨는데 이거 말고도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꼭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IP 실제 연습이 이렇게 단어만 있으면 좀 괜찮은데 문장으로 제시가 되면 상당히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려울 거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똑같아요. 자, 문장으로 한번 제시된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앞에 아름다운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인사하네. 자, 요게 지금 몇 어절입니까? 우리가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우리나라 단어는 띄어쓰기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어절은. 그러니까 이거는 5어절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요. 자, 이거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거를 간략전사, 우리나라 발음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발음되는 대로 보시면 아름다운 아줌마가, 네, 아름다운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인사하네. 네, 나를 보고 인싸도 되고 인사도 되고 똑같아요. 인사하네로 할게요. 그냥 인사하네. 자, 이거 막상 써보니까 어때요? 네, 지금 뭐 똑같죠? 네, 아름다운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인사하네. 이거는 이거랑 문법이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네요. 문법에 맞는 글씨와 실제 발음되는 소리가 똑같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좀 다시 지울게요. 자, 그거 한번 같이 써보시죠. 요 한 문장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를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인사하네.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아름다운. 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아름다운. 예, 잘 안 되는데요. 다운 할 때, 네, 예, 제가 좀 빨리 쓰죠. 예, 원래 더 빨리 쓸 수도 있지만 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 예, 아줌마가 한번 보실게요. 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는 이것도 어중에 오는 건 좀 변이음이라고 해서 좀 바뀌는데 우리 아직 변이음을 안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읒 표시로 합니다. 네, 이게 우리 파찰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마가 가 할 때 어떻게 해요? K가 아니라 G로 써야 돼요. 네, 유성음이니까 어중이니까요. 자, 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고, 자, 나를 보고. 자, 여기서는 이게 어중이에요, 어두예요? 단어의 지금 첫 글자, 이게 지금 단어로 보시는 거예요, 볼 때는. 이건 어두죠? 보고니까, 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두니까 무성음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중이니까, 네, 유성음이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보고 인사하네. 자, 마지막입니다. 인사하네. 인사하네. 네. 자, 이거 사실 변이음인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변이음 빼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것만 지금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수 있나요? 나머지도 이렇게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네, 써보셔서 꼭 이 IPL을 좀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외국어를 생각하시고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뒤에 어려워요. 어렵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장은 더 어렵죠? 제가 좀 더 어려운 걸 많이 했는데 꼭 한번 같이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이제 피드백도 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이 그냥 동영상을 보기만 하기 때문에 이 상호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언어를 새롭게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자꾸 연습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갈 내용들을 좀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오늘 배우실 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소가 뭔지를 정의하는 거를 오늘 좀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나 뭐냐?
단어 의미의 구별을 가져오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포님, 음소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단어 구별, 단어의 어떤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예요. 소리 단위예요. 자, 보시면 이거 저기 노래 가사도 있죠? 님하고 남,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였더니 의미가 달라지죠. 이 모음하고 아 모음하고 글자, 한 음소만 달라진 거예요. 지금 모음. 한 음소만 달라졌는데 의미가 달라지더라. 그러면 이거는 그 나라의 음소다라는 거죠. 달아이하고 돌아이도 마찬가지죠. 달아이 하면 어떻습니까? 네, 뭔가 좀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돌아이는 좀 욕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거부감이 있는 단어죠. 자, 지금 차이는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아모음이냐 오모음이냐 그 차이예요. 달아이는 아모음이고 돌아이는 오모음이죠. 이때 아와 오는 다른 환경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이거는 음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실제로서의 소리를 우리는 음소라고 합니다. 자, 영어에서는 rice, rice 완전 달라요. right, light. 네, 이렇게 아주 다른 R하고 L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요거 들려드리면 둘 다 네, 라이스, 라이스 이렇게 해서 리을로 들리겠죠. 라이트, 라이트. 우리나라 말에서는 리을이 네, 이 R하고 L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래서 라이트나 라이트나 똑같이 리을이 음소로서 차이가 없는 거고 미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R하고 L이 음소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실제로서의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소라는 게 뭐냐? 구체적인 음성들을 공유한 특성을 근거로 추상화된 소리를 우리는 음소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음소라고 합니다. 자, 음소의 정의는 결국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결국 이처럼 음소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앞서 배우셨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를 설정한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는 게 후반부의 목표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먼저 기준입니다. 구분 방법입니다. 소리가 바뀔 때 뜻이 바뀌느냐? 자, 소리가 바뀔 때 뜻이 바뀌면 이거를 음소의 구분 방법의 첫 번째 정의로 보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최소 대립이냐, 자유변이냐, 네, 이 차이가 음소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건 뒤에서 수업 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구분 방법 뭐가 있냐면 상보 분포가 있습니다. 자, 음소 설정의 두 번째 방법은 상보 분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음성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이 있느냐, 비슷하냐,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고요. 네 번째로 동형성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음소를 설정하는 네 가지 구분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뭔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음소 설정을 하는 방법의 첫 번째 기준은 최소 대립이냐 자유변이냐입니다. 자, 최소 대립은 뭐고 자유변이는 뭐냐? 자, 최소 대립은 뭐냐면요. 두 개의 단어가 같은 자리에 오는 소리에 음성적인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경우를 우리는 최소 대립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뭐 달아이, 돌아이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위치 때문에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걸 최소 대립이라고 합니다. 특히 언어 치료사들은 이런 발음 연습, 네, 우리가 조음 의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을 훈련하는, 치료하는 단어로 이런 최소 대립상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특히 언어 치료사분들은 좀 이런 것들 많이 연습하시면 좋은데요. 자, 그럼 최소 대립상은 뭐냐? 자, 이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쌍을 얘기합니다. 자, 쌍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 대립을 이루려면 두 단어의 쌍이 한 소리에 한 요소만 다르고요. 나머지 모든 조건이 같아야지 우리는 이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즉 하나의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야 돼요. 통일해야 돼요.
자, 구리, 부리. 요거는 대표적인 최소 대립상이죠. 자, 왜? 기역할 때 요거 기역, 구리할 때 기역이랑 부리할 때 비읍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 모음 환경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부리하고 우리는 아닌 거예요. 이건 최소 대립상이 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에서 요건 이응은 기역하고 이응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자음이 없는 거죠. 무가음이죠. 자, 그러니까 부리하고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라 여기 아예 없는 거예요. 생략이 된 거예요. 우리에서 비읍이 생략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죠. 네, 모든 게 다 같아야 되니까 지금 이 같은 게 아니라 이건 생략이 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이거 최소 대립상을 잘 보시려면 글자가 아닌 소리를 중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소리를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 소리를 중심으로 찾아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말보다는 어두 중심에서 좀 찾아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사다, 자다, 차다. 자, 이거는 최소 대립 될까요? 최소 대립상이 됩니다. 자, 시읒, 지읒, 치읒 제외하고는 나머지 환경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낮. 이 글자로는 달라요. 지읒, 시옷, 치읒. 사람들이 이거 착각해서 이거를 자꾸 최소 대립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실제 발음이 어떻습니까? 발음이 다 전부 다 뭘로 나죠? 자, 이런 받침들은 우리나라 말에서 다 예로 납니다. D급 받침으로 나요. 실제 말소리에서 낮이나 다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IPA로 쓰시면 이렇게 나는 거죠. 네, 낮.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IPA. 자, 이렇게 나니까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최소 대립상이 아닌 거예요. 소리가 한 요소가 달라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만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받침이 동일한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거였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최소 대립상은 소리를 중심으로 찾아야 되고 어말에서 나올 때는 즉 어말 뭡니까 이게? 종성, 즉 받침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우리가 음소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맞는지 한번 보실게요. 발, 달, 이거 최소 대립상인가요? 맞죠? 최소 대립상이죠? 네, 하나만 바뀌었잖아요. 한번 IPA로 같이 써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지난 시간에 발, 달, 나머지는 똑같죠? 앞에만 틀리죠? 지금 보시면 앞에만 틀리잖아요. 얘랑 얘가 좀 틀리죠? 자, 이런 것들은 최소 대립상입니다. 자, 나머지 자, 어떻습니까? 네, 전부 여기 있는 건 다 최소 대립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소 대립상을 한번 찾아도 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최소 대립상이다. 네, 한번 연습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눈 얘랑 비슷한 최소 대립상 뭐 있을까요? 나머지 다 똑같고 문, 눈, 문 이거 다르죠? 나머지 환경은 다 똑같고 앞에 어두만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최소 대립상이다. 한번 연습 나중에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변이는 뭐냐면요. 어두초성에 나타나요. 근데 단어의 뜻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면,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후루룩 짭짭 맛있는 라면. 네, 어떤 분들은 뭐 라면이라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라면이라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게 좀 발음이 틀리다고 해서 이게 뜻이 완전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죠. 이런 것들 자유변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적인 음소로 우리가 이거 라면 할 때는 이거는 독립적인 음소로 추상화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유변이라 한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소를 설정하는 기준은
상보 분포입니다. 상보 분포입니다. 자, 이건 뭐냐? 음소의 두 소리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상보 분포라고 합니다. 자, 환경이 달라서 소리의 분포가 겹치지 않는 거. 자, 이거를 상보 분포라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분포가 겹치지 않는 이런 것들. 이거 상보 분포라 한다라는 것들.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환경에 따라서 두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겹치는 건 아니더라. 분포가.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밑에가 핵심이에요. 상보 분포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한 음소의 이음. 이거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즉, 제가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어떠한 소리는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 상보 분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제 지금 IPA가 제가 없애고 이렇게 좀 그렸는데요. 자, 예를 들면 똑같이 시옷인데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사슴하고 시슴이 있다고 볼게요. 사슴, 시슴. 자, 사 할 때 저기 발음이 나는 그 위치를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사. 이번엔 시, 사, 시. 어려면 어떻습니까? 사에서 나는 발음하고 시에서 나는 발음이 어떻게 똑같나요? 그 위치가? 그 미묘한 마찰되는 위치가? 사, 시. 다르죠? 예민하신 분은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시 할 때는 사보다 조금 더 뒤로 간 거 느껴지세요? 이 뒤가 어디 위치냐면 경국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치경 마찰음, 치조에서 나는 소리인데 시옷이 이 모음 앞에서는 경국의 쪽으로 약간 뒤로 밀린단 말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국어 때 자주 배우셨던 건데 이게 바로 국외음화입니다. 약간 국외음화처럼 국외, 여기서 말하는 국외가 경국외죠. 경국외에서 약간 뒤쪽으로 이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서로 달라요. 이 두 개. 이런 것도 우리가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사슴이라고 쓸 때는 이렇게 S자로 쓰지만 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 표시로 써요. 요 표시로 씁니다. 요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사실 상보 분포죠. 어두 초성에서는 기식성을 가지면 우리가 무성음 요 표시를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IPA 배울 때 어중에서는 요 표시로 쓰시죠. D. 종성에서는 불파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파열이 되지 않고 폐쇄만 돼요. 이건 이미 우리가 배우셨는데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으로 우리가 이거 소리를 시각화해서 보는 이런 어떤 예시가 되겠는데 자, 이처럼 똑같은 기호라고 그래도 이게 지금 환경에 따라서 지금 서로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거 서로 다른 이런 변이음 우리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실제로. 자, 이런 것들이 음소를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소를 설정하는 기준은 뭐다? 음성적인 유사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소리 중에서 흐 소리는 음절 초성에서만 나타나고요. 또 이응 소리예요. 이거는 이응 소리는 음절의 종성에서만 나타납니다. 종성에 나타나죠. 이게 초성에서는 이게 아예 없는 소리가 돼요. 모음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소리가 뭡니까? 상보 분포입니까? 변이음인가? 아니, 변이음 아니죠. 변이음은 결론적으로 아니에요. 자, 상보적 분포를 이루려면 좋은 위치, 발성 유형, 좋은 방법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들은 그런 공통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음성적 유사성에 따라서 우리가 히읗 소리하고 이응 소리는 변이음, 이음이 아니라 각각의 음소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 상황이 이렇게 좀 제약이 있어도 이거는 각각의 다른 음소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좀 느끼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보시고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음소의 설정 기준은 동형성입니다. 동형성은 음소가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체계적 대칭 관계를 선호하는 걸 우리는 동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우리나라 말 폐쇄음 비읍, 디귿,
기역 소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소리들은 발성 유형에 따라서 평음, 격음, 격음의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예컨대 평음, 비읍에서 조금 더 긴장음이 들어가면 경음, 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 기식성이 들어가면, 바람 새는 소리가 들어가면 격음, 크가 되는 거죠. 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대칭적인 관계에 의해서 선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의 이중모음 체계라는 게 대체로 또 활음이 선행하는, 단모음이 선행하는 이걸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절의 초성 위치에는 자음군이 오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법칙이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음소가 또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용성의 원칙에 따라서 키읔, 크 이런 소리도 격음도 독립적인 음소로 보는 거예요. 자음군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키읔 소리가 기역 소리에다가 히읗 소리가 같이 연달아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 우리나라 초성 위치엔 자음군이 오지 못하거든요. 이런 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자음군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독립된 크라고 하는 격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동용성의 원칙입니다. 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음소가 설정되더라라는 게 음소의 네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소에 대해서 오늘 배우셨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거 두 가지 있었죠. 자, 하나 뭐였습니까? 음소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음소의 정의. 자, 어떤 거 배우셨습니까? 단어 의미의 구별을 가져온 소리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음소라고 하더라. 자, 그 다음에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실제로서의 소리가 결국은 음소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상화된 소리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이런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더라. 이게 음소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님하고 남 이런 것들은 음소, 모음 이하고 아가 서로 다른 거죠. 자, 외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rice하고 rice가 틀리겠어요. R 발음, L 발음이 서로 의미를 완전 바꿔두더라. 자, 이런 것들이 음소다라는 거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셨던 것 중에 두 번째가 음소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음소를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자, 소리가 바뀔 때 뜻도 함께 바뀌느냐, 그 다음에 상보분포라는 기준을 또 배우셨고, 음성적 유사성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마지막 동형성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 핵심 내용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조금 이전 그 강의가 좀 길다 보니까 조금 짧게 끝났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중모음과 우리말 자음모음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라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배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